주민 참여형 미디어 시대에 맞춰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하는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그 첫 번째 방송 현장을 가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토요일, 삼척중앙시장을 찾았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 장날만큼이나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삼척중앙시장 안쪽에는 청년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낡은 점포를 개조해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가 된 곳으로 오늘 바로 이곳에서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첫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체 라디오로 출범한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는 아주 작은 방송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정보에서 소외됐었던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삼척 시민분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는,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하고 직접 제작도 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큐시트에 맞춰 리허설도 해보는데요. 음향은 물론 멘트 타이밍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삼척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지금 이제 나가는 주소로 글을 써주신다든지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첫 방송의 진행을 맡은 DJ도 리허설에 열심인데요. 지역민이 만들어간다는 목적에 맞게 다음 방송부터는 삼척 시민이 직접 DJ가 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MBC 강원 영동의 김성춘 DJ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DJ라는 게 고정 관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나 쉽게 그냥 편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걱정은 좀 부담감만 없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편안하게 시민 여러분 누구나 DJ가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그냥 속에서 친구들끼리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린 공간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이제 여론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 전혀 없습니다. 자격 전혀 없고요. 그냥 말씀을 못 하셔도 되고 말씀을 정말 잘하셔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단지 삼척시를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장비를 살피는데요. 긴장감도 더해가지만 이제는 그 긴장감마저 즐겨야겠죠. 어느덧 생방송 시작 3분 전, 드디어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의 역사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만큼 방송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정훈 시의장과 이창기 상인회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올랐다 떨어졌다. 얼마 정도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들 시장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지금 요즘 코로나로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우리 삼척 시민들이 힘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삶이 묻어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선하기도 하고 솔직히 이제 그런 가식적이 없는 말을 하니까 되게 편했어요. 학창 시절에 예전에 별밤 같은 게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방송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뭐 엽서도 쓰고 뭐 이렇게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더더욱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를 가져오셔야지. 이게 제가 뭐가 좋아요? 팔리든지 할까 이거. 다 팔았어요. 다 팔. 이 인기 좋아. 완판이었네요. 뉴욕에서 했다고요? 네. 뉴욕.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서울에서 살다가 다시 여기 청년몰 때문에 삼척으로 내려왔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거의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생각보다 떨진 않았는데 횡설수설하지 않은 건가 싶어서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말고도 삼척 다양한 곳곳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얘기를 담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는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인 만큼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 청년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지만 또 그게 아니라면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뿐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들이랑 자영업자가 다들 힘들어 하실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고 다시 재밌게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장사하고 싶습니다. 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그 산비탈의 불력개는 말이래요. 나는 불력개가 아니라 태백산 호래가 되고 싶어요. 내 가슴에 꽃이 핍니다. 동네방네 라디오 첫 번째 DJ 김성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고향에 와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고향 또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좀 자주 좀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가수분들 좀 무대 좀 나와서 노래도 하고 홍보도 좀 시켜주는 그런 자리를 자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객들이 없다는 거 코로나 시국이라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삼척 청년몰 중앙시장도 많이 찾아주시고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많이 들어주세요. 오래오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회, 3회, 100회, 1000회 만회까지 이어가서 우리 삼척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방네 화이팅! 동네방네 라디오 방송 화이팅! 삼척 시민의 의한 삼척 시민을 위한 방송. 누구나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짧은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는 찰나의 예술, 스포츠라는 세계.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 전력으로 훈련하는 전남의 스포츠 꿈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의 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의 어린 운동선수들이 꿈을 키우는 곳, 전남 체육중고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매 경기마다 주목을 받는 전남의 자랑이기도 한데요. 땀과 열정으로 오늘도 훈련이 한창인 이곳에 선수 못지않은 비장한 눈빛들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센터장 하고 있는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측정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연구원 정재균입니다. 균입니다. 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전남 스포츠과학센터.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몸을 푸는 어린 학생들. 이곳은 학생들의 신체 검사를 하는 곳인가요?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라고 하는 곳 자체가 지역에 있는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표팀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즉 저희들이 기량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살피는 우리 지역 엘리트 선수들의 신체 평가가 시작됩니다. 순발력과 점프력, 균형 감각과 유연성까지. 한두 달에 한 번 전남 지역의 엘리트 선수들이 센터를 방문해 신체 능력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 악력기랑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는 저희들이 등급이 있어요. 등급별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체력을 더 키워야 되겠다. 전문적으로 이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그거를 통해서 선수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된 내용들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수들의 운동 능력은 곧 실력. 죽기 살기로 측정에 임하는 선수들입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 저희가 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약간 목표도 생기고 약간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전남 체중고로 가보겠습니다. 정체전을 앞두고 치열한 훈련 중인 아이들. 선수들의 더 좋은 기록을 위해 전남 스포츠과학센터가 직접 현장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이렇게 나와서 선수들 기술 분석도 해주고 이렇게 영상 분석까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상 분석은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자세와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영상에 찍힌 자신들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 선수들. 그냥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달리기 자세도 영상으로 보니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빨리 첫발을 누가 지면에 빨리 닿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거리 할 때. 스타트 하는데 엉덩이를 들잖아요. 이제 엄청 높게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팔치기가 많이 안 좋은데 이제 팔치기 영상을 이제 볼 수 있게 돼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고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육상에서의 높이, 각도, 길이 같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미세한 단위의 영상 분석을 통해 알아내는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스포츠가 과학적으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 자세 같은 거 그런 걸 더 잘 분석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는데요. 고된 훈련 속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부상 관리도 필수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골반은 원래 골반 쪽 조금 안 좋았었고 그랬었는데 상체에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근 긴장이 계속돼요. 그러면 딱딱해지겠죠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동작들이. 훈련을 하다 보면 선수들의 부상도 허다한데요. 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부상 예방과 관리, 재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선수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는 훈련 현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회 현장까지 따라 나서 경기 직전까지 선수들을 케어하는데요. 선수들을 케어하는 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본인들이 시간 들여서 이렇게 운동했던 것들을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좀 저희들이 좀 지원을 잘 해주고 작은 목표입니다.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해서 선수들한테 더 선수들이 저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저희 센터를 좀 많이 괴롭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들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셔서 성취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의 바람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스포츠계에 첫 발을 디딘 어린 선수들. 그 시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스포츠과학센터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숨은 노력이 전남 스포츠계의 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장기화에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열풍. 그 주역을 찾아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경북 안동? 안녕하세요. 요즘 뜨고 있는 진정한 한류 스타 뽀글뽀글 최기정이에요. 요즘 제가 대세 아닙니까? 맞죠?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뭐 저보다 더 유명한 한류 있어요? 한류 스타? 누구예요 그게? 이건 멜론? 멜론도 한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이 시대의 뉴 한류 스타.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멜론입니다. 동글동글하니 잘 빠진 외모는 기본이요. 달콤한 과즙미까지 팡팡! 숨길 수 없는 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렵니까?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의 K-팝, 건강함의 대명사 K-푸드에 이어 이번엔 K-푸릇이 떴습니다. 전성기 맞은 오늘의 주인공.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바로 그것 뭐예요? 멜론! 안동 멜론! 드디어 영접하는 과일계 한류 스타. 딱 봐도 완벽 그 자체 아닙니까? 참으로 잘 빠졌다, 잘 빠졌어. 한류 반열에 오른 스타 바로 멜론입니다. 어디 멜론? 그럼요, 예, 안동 멜론 최고지요. 네네. 근데 지금 한창 바쁜 철인가 봐요. 안동 멜론은 6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시기고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입맛 돌아갈 틈 없는 이 가을엔 더 인기가 좋다는 뜻. 특히 안동 지역에서 키운 멜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이야, 멜론 좋네요. 아주 시르게 잘생겼는데 안동 멜론 하는 특징이 있겠죠. 안동 멜론은 머스크 멜론으로 그물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당도도 아주 높고 맛있습니다. 경북 안동은 우스갯소리로 여름과 겨울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내륙 중에서도 여름철이 덥고 일교차가 큰 지역. 날이 뜨거울수록 당도가 올라가는 멜론 특성상 안동의 기후 조건은 멜론 키우기에 안성맞춤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5년과 17년엔 멜론 전국 연합 사업단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GAP 인증까지 획득했다는 사실. 이야, 스펙이 정말 대단합니다. 안동 멜론 한류 스타 될만합니다. 될만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요 뽀글이 최기정 제가 또 가진 거라고는 요 뽀글머리하고 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 멜론 수확 일손 좀 보태겠습니다. 뽀글이 최기정만큼 튼실한 것만 쏙쏙 골라보자고요. 멜론 수확 포인트! 줄기 끝 모양이 T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양 끝을 이렇게 싹둑 차곡차곡 쌓여가는 멜론들. 좋은 멜론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민들의 땀방울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하는 뽀글이 최기정입니다. 길 비키세요. 귀한 한류 스타 멜론 갑니다. 는 힘쓰기 신공. 자, 귀한 멜론입니다. 잘 실어주세요. 열일한 끝에 드디어 마지막 멜론까지 상차 끝. 요런 힘자랑은 언제든 대환영이라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힘 잘 쓰네. 아이고, 예. 그런데 애지중지 귀한 이 안동 멜론도 잘 실었는데 다 어디로 가나요? 안동 멜론은 전부 다 선별장에 모여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 놓칠 수 없죠. 함께 이동한 곳은 인근에 자리한 선별장. 지금부턴 운명의 시간입니다. 안동 멜론이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 거쳐야 할 마지막 검증 과정. 와, 이게 다 멜론인가요? 네. 안동 멜론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정확한 선별로 상품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통과 해외 유통을 나누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반을 운영하면서 재배 과정에서부터 관리에 들어가는 안동 멜론. 수확하기 전에도 세 차례나 당도 측정을 한다고요. 특히 모든 과정은 협동조합이 맡아서 관리하고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시장으로 출하된다는 점. 근데 이게 어떻게 포장하는 거예요? 3수, 4수, 5수 이래가 기준을 다 이래 딱딱 정의가 오면 그걸 담아요. 아,
그렇군요. 예. 크기별로. 어머니 제 머리는 몇 수 정도 돼 보이네요. 삼수. 제 머리 제일 크다는 거네요. 크기별로, 당도별로 자동화 시스템이 착착 알아서 해주니 일정한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나가서도 당당하게 한국 과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요.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사랑받고 있나요? 해외 반응은 말씀 그대로 뜨겁습니다. 우리가 현지화 전략에 의해서 현지 입맛에 맞는 메론을 수출하고 국가별에 따라서 각 크기를 선별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그 외국 사람들이나 맛있는 거 찾는 입맛은 똑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안동 멜론 최고네요. 예, 최고입니다. 연간 1,500톤을 생산하는 멜론 주산지 경북 안동. 특히 브랜드 멜론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출량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출 물량도 무려 30% 넘게 증가. 그 인기를 실감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멜론이 맛도 좋겠죠? 맛있는 멜론 고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달고 맛있는 멜론은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고 동그란 것이 좋으며, 그리고 과실 밑부분, 백과 부분이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실 표면 자체가 흠집이 없으면 또 좋습니다. 크기가 같으면은 이 멜론 자체가 묵직한 것이 더 맛있습니다. 안동 멜론, 그 맛을 드디어 영접할 시간입니다. 반으로 딱 가르는 순간 육안으로 보이는 요요 촘촘한 섬유질, 여기에 윤기 차르르한 과즙까지 하나씩 콕콕 찍어 맛보면 그 달달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걸요? 자, 모르고 먹는 것보단 알고 먹는 게 2배는 더 맛있는 법이죠. 달달하면서도 청량한 향이 좋은 머스크 멜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이뇨 작용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건강 과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자고요. 한 입 딱 베어 먹는 순간 입안에 달달한 과즙이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드시기도 편하고. 한류 대열에 합류한 K푸릇 열풍. 그 중심에 경북 안동 땅에서 자란 멜론이 있습니다. 건강함을 두루두루 겸비한 제철 안동 멜론. 여러분도 그 달달하고 향긋한 찐 매력을 맛보세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여러분, 딱 지금입니다. 제철 맞은 안동 멜론 한번 잡아봐요. 새아이의 엄마이자 맛있는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는 김수미 씨.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주방은 물론 인생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수미 씨의 빛나는 일상을 만나봅니다. 원래 오르는데? 알았어. 닦아야 돼. 모든 엄마가 마찬가지지만 아침은 수미 씨가 가장 바쁜 시간. 얘는 원래 잘 안 울어요. 13살 진우, 11살 진현, 그리고 22개월 막내 진훈이까지 3남매를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 잘 들을 때도 있고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약하고 근데 고집이 너무 세요. 오빠. 학교 안 가요? 학교요? 방학이어서 안 가요. 방학이에요? 네. 좋겠다. 엄마 아빠에게도 방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행히 오늘은 오후 근무 중인 남편 이내 씨가 수민 씨 일거리를 덜어줍니다. 집사람이 가게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힘들고 제가 많이 도와주는 편이죠. 2009년 22살의 나이에 남편 이내 씨를 만나 한국에 온 수민 씨. 누가 금실 좋은 부부 아니랄까 봐 늦둥이까지 낳으며 다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제 갈비 하나가 먹어? 인생에서 3남매가 가장 큰 재산이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수민 씨. 아이들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겹네. 주로 집에서 안 먹고 식당 가서 먹고 있어요. 새벽에 나가셔서? 예. 외출 준비를 하는 수민 씨. 우리 지연이 이거 용돈 모아서 저 선물 사줬어요. 자신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2년 전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요. 가끔은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 맞는지 마음이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안 돼요. 왜 그래? 미안해 죽겠어. 네, 항상 그래요. 이곳이 수민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그런데 수민 씨보다 먼저 가게에 나와 있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수민 씨의 친정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아침마다 국수는 끓이는 거예요. 이름은 문가 민가이. 저 6가지 있어요, 국수. 이거는 소고기 살국수 말고 그 꽃게, 뭉기우고 꽃게 국수예요. Thì ở nhà cũng có nấu ăn bình thường, rồi về qua đây nấu thì khách hàng lại ăn thì nói ngon chứ mẹ cũng chưa có thưởng thức. 다음 날 수민 씨가 모처럼 가게를 벗어났습니다. 엄마, 여기에 하늘이 그쵸? 그치. 오늘은 일주일에 단 하루 가게가 문을 닫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내가 안 나오잖아. 우리만 사위하고 같이 찍는 거네. 잠시라도 시간을 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는 그녀입니다. Mẹ cảm thấy vui và hạnh phúc. Cảm thấy vui mà hết mệt, khỏe. 제주도 약속하고 애들한테 약속하고 가끔 한 번씩 시간 내주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놀러 가려고요. 오빠가 이거 줘.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해요. 네, 나도. 그렇게 맨날 아빠랑 엄마랑 말해? 아니요. 맨날 짜증내요, 그래. 지금 그 싸우다가 갑자기 친해졌어. 다음날 아침. 같은 언어를 써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게 부부라지만 노력하면 이해 못할 일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제 살다 보면은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 다음 날은 서로 미안하다 하고. 연승하자. 우리는 힘내면 내가 앞으로 믿고만 이렇게 다 지날 것 같아. 그렇게 지나갔어요. 어려운 고비들을 잘 이겨냈으니 오늘처럼 웃을 일만 남은 수민 씨 가족. 하지만 한 가지 엄마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다리 지금 너무 아파고 맨날 주사하고 오고 약만 먹고 살았어요. 홀로 2딸을 키운 수민 씨의 엄마. 억척스럽게 일만 하던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막상 엄마가 되어보니 그때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Hy sinh gì mấy đứa con không có lo cho bản thân mình. Mẹ cũng thương con nên mẹ gán mà cho con có tiền với người ta, đừng có thua giúp người ta. Mẹ không có nghĩ gì bệnh hoạn của mẹ. 엄마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베트남도 고생하고 여기 와서 저 때문에 또 고생하고. 엄마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베트남에 혼자 남은 가족, 동생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렇게라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보는데요. 언제쯤이면 동생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Nghe nói bà ngoại vậy. Vậy đi. 많이 보고 싶어요. 지금 2년 돼서 못 가고. 너 보고 싶어보다는 걱정 많이 있어요. Lo bệnh nó có hai vợ chồng ở bên đây hết trơn. Em ở bên có mình ơn với hai đứa cháu. 코로나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베트남.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인데요. 바쁜 와중에도 그들에게 마음을 보내는 수민 씨입니다. 베트남이 지금 너무 안 좋아하니까 돈 조금 모아는 거 조금씩 베트남이 동생한테 보내주고 음식들이 사서
그 힘들은 사람들이 지금 못 벌어는 사람들이 조금 나가주고 그렇게 조금만 하고 있어요. 휴식도 잠시 내일 영업을 위해 수민 씨가 시장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잘 살잖아요, 언니가. 단 하루뿐인 휴일에도 결국은 가게를 찾아 내일 장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야 말죠. 힘내고 그리고 행복히 가족을 만들으라고. 수민 씨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매일 사랑을 요리합니다. 사랑해 오빠. 나는 오빠 항상 사랑하고 있어요. 알지? 누군가에게는 그저 작은 음식점. 하지만 수민 씨에게는 이곳이 자신의 큰 꿈이 담긴 큰 공간입니다. 지금처럼만 행복하다면 수민 씨는 계속해서 사랑을 요리할 겁니다. 어머, 이게 누굴까요? 오늘은 결혼식이 있는 날. 오랜만에 좀 예쁘게 차려입었는데 내가 신부 다음으로 예쁜 하객이 돼야지.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빈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결혼식에 초대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예쁘게 꾸며봤는데 저 어때요? 어이구.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결혼식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결혼식 초대받은 거 맞나요? 예식장은 저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저기 산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곳은 마치 초록 융단이 깔린 것 같은 소백산 국립공원. 특별하고 이색적인 결혼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림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소백산 정상에서 동화 같은 산상 결혼식이 진행된다네요. 남들이 하기 힘든 귀중한 경험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단촐하면서도 특색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해발 1,400m 산 위에서 진행되는 이색적이면서도 특별한 산상 결혼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백산 산줄기를 넘는 중령 탐방로입니다. 평소 많은 등산객들에게 사랑받는 산행 코스인데요. 윤수빈 리포터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지런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산에 오르는 거면 진작 얘기를 해주시지. 구두 신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이고, 고생이 많네요. 발열 체크하고 가세요. 네. 네, 오늘 산 정상에서 결혼식이 열린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올라가려면 시간이 진짜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소요돼요. 이거 올라가려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심란한데 어떡하죠? 오늘 저 결혼식 관계된 차량은 오늘만 올라갈 수 있게끔 좀 허락이 됐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소백산 제2연화봉 전망대입니다. 오늘 특별한 결혼식이 열리는 곳이죠. 결혼식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어떻게 이곳에서 결혼식이 열리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진짜 결혼식장이 있는데 조금 이따 여기서 결혼식이 열리나요? 예, 오늘 2시에 네.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결혼식이 어떻게 열리게 된다요? 소백산 연화봉인데요. 네. 저희가 4월에서 5월 사이에 산상 결혼식을 공모를 하였고요. 네. 거기에 여러 커플들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2커플을 신청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소백산 산상 결혼식. 산 위에 꾸며놓은 이색 결혼식장 모습에 지나가는 등반객들도 신기합니다. 오늘 뭐 날씨도 좋고 여기 풍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너무 멋진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 행복하세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 도착했는데요. 한국인 신랑과 러시아 신부가 만나는 다문화 결혼식이 치러지게 된다네요. 신부가 러시아 분이라고 하시던데 예, 맞습니다. 신부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처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고요. 한 번, 두 번 만나다가 어느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의료기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신랑 우주 씨. 언어가 다른 러시아 국적의 베라 씨와 번역 어플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 소통하고 사랑을 키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산상 결혼식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이 국립공원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연화봉 전망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장 공간 연출 부분하고 신랑 신부 예복 그리고 간단한 다가회 그리고 사진 촬영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며 연화봉 대피소에서 첫날 밤을 묵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다 공짜란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결혼식장에 도착하고 드디어 소백산 산상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신랑 우주군과 신부 베라양의 행복한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소백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산상 결혼식이 펼쳐지는데요. 한 여자의 남편, 한 남자의 아내로서 지켜야 할 엄숙한 혼인서약으로 사랑을 확인하고요. 결혼을 축하하는 근사한 색소폰 연주도 준비되었네요. 이런 이벤트에 이렇게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혜택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그 기쁜 마음 이렇게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 같이 그렇게 높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신랑 신부 행진입니다. 하객들의 축하에 화답하며 입맞춤하는 모습 너무 예쁘네요. 오늘 이 산상 결혼식이 열렸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본 소감이? 단촐하면서도 특색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결혼식은 또 처음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신랑 신부분들이 좋아하시고 하객분들이 만족해하시는 걸 보니 뿌듯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지고 볶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아니야. 잠깐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결혼식장. 그 특별함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신부 다음으로 예쁜 하객 윤수빈 리포터도 인생샷 남기려고 열심히 사진을 찍네요.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는 소백산 북부관리소에서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숙소로 이동했는데요. 1층에는 촛불하고 케이크로 아름답게 꾸며주셨고요. 2층까지 올라가는 계단도 촛불로 장식을 하고 2층에는 저희 침실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와, 정말 그림 같죠?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결혼식을 이제 산상으로 무사히 마무리 지었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남들이 하기 힘든 귀중한 경험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공단 측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 감사해서 아주 꿈만 같습니다. 소백산 정상에서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멋진 풍경만큼이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펼쳐질 겁니다. 러시아어로 행복하세요를 뭐라고 하나요? 무치아슬립. 그럼 우리 이제 이 러시아어로 행복하세요를 마무리로 질까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무치아슬립. 소백산의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 동화 같은 산상 결혼식. 하객들의 박수와 축하를 받으며 이색적이고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 앞으로 예쁜 꽃길 걸으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어 최근 여러 가지 열대 과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바로 그들 중에 하나인 용과입니다. 이 용이 여의주를 무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드래곤 프루츠라는 이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과일이길래 이런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는지 바로 그 용과의 수확 현장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용과 수확이 한창이라는 제주 시내의 한 비닐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올해가 첫 수확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무슨 사막이에요, 사막. 이거 그 선인장 아닙니까, 이거? 예. 근데 선인장에 삼각선인장. 삼각선인장. 제가 용과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사실은 용과를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요겁니까? 예. 얘가 지금 익은 상태입니다. 이 불구스름한 거요? 예. 일단 그 용과가 어떤 과일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꽃봉오리가 생겨서 그게 커가지고 한 20일 만에 커가지고 이렇게 꽃이 핀 거예요. 이렇게 수정이 끝난 다음 네. 35일에서 40일 되면 수확 시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파란데 여기는 이제 불구스름하고. 이게 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걸 포라고 하는데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네. 이제 빨간색을 띠기 시작하면 이제 수확 시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빨간색이 띄었죠. 네네. 원래는 이렇게 초록이었거든요. 그렇죠, 요렇게. 예, 이렇게 초록이었는데 이게 3분의 2 정도 빨간색을 띠기 시작하면 수확 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독특한 모양과 풍부한 영양을 지닌 아열대과일 용과는 선인장과의 다년생 식물로 중남미가 원산지인데요. 제주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여기 가지에 보면 이거 따고 나면 이렇게 삼각 모양이 되거든요. 네. 이게 바로 여기 닭뼈슬 같이 울퉁불퉁한 거를 건드리지 않아서 따야 되니까 그렇게 따는 거예요. 열매에 이 손상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예, 이게 이렇게 닭뼈슬처럼 여기가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거든요. 딸 때 조심 안 하면 이게 상처를 입어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안 물어요, 자기가. 신기하다. 예, 다시는 여기에는 열매가 안 맺혀요, 이 자리에는. 예. 용과는 껍질에 칼집을 내어 벗겨주는데요. 이렇게 벗기면 이런 빨간 용과가 나옵니다. 귤처럼 이렇게 벗겨서 그냥 하나를 그냥 다 드셔도 돼요.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야. 이렇게 벗겨서. 와. 용과는 과육의 색깔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됩니다. 이 적색계 용과는 껍질도 붉고 속살도 붉은 것이 특징입니다. 식감도 부드럽고 하얀 속살의 용과보다 단맛도 강하다고 하는데요. 맛을 한번 볼까요? 하나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2개 먹고. 그래서 어머님은 평상시에 많이 드시니까 제가 또 3개 먹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많고 아삭하지만 당도가 낮은 용과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몬. 용과에 굉장히 어울리는 게 레몬즙이거든요. 레몬즙을 넣으면 용과의 단맛을 배가시켜줍니다. 용과는 그대로 먹어도 좋고 우유나 요구르트, 다른 과일과 함께 넣어서 주스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씨앗에도 영양소가 많아 주스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 섬유질과 비타민, 칼륨이 풍부해서 체중 조절용 식품으로도 좋다고 하네요. 맛있습니까? 얼음만 들어가면 이거 오겠죠? 레몬이 좀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아까 이제 그냥 용과를 먹을 때랑 또 이렇게 주스를 활용해서 같이 섞어 먹으니까 더 이렇게 맛을 자극하다 보니까 쉽게 좋아할 것 같아. 다들 다 좋아할 것 같아 보니까. 다 좋아할 것 같죠? 그냥 용과만 갈았으면은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단성분이 약간 들어가야 돼요. 용과는 당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네. 이번엔 붉은 껍질을 갈아서 요리에 활용을 해봤는데요. 제주의 향토 음식인 기름떡과 팬케이크가 색다르게 변신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팬케이크, 머핀, 그리고 지름떡. 이제 색깔을 보십시오. 이야. 아니, 우리 제주에 보통 이제 지름떡이 하얀색인데 붉은스름한 지름떡.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하나 또 이제 좋은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색감을 낼 때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보니까 머핀이 있어요. 자, 머핀. 이 안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용과 껍데기요. 짠짠짠짠짠짠. 아까 제가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던 용과 껍데기를 이용해서 채를 써셔가지고 이제 요거 먹게 되면 또 안에 또 이제 그 특유의 그 말랑말랑하고 씹히는 쫀득쫀득한 그 이제 용과 껍질을 또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용과는 껍질까지도 버릴 게 하나 없죠. 딱 온다. 딱 와요. 그죠. 안에서 이 머핀 딱 씹으면서 안에 그 껍데기가 싹 씹히는 게 약간 퍽퍽한 맛이 좀 덜하죠. 전 너무나 궁금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용과가 들어간 지름떡은 과연 또 예. 어떤 맛을 낼까? 기름떡에 원래 우리는 설탕을 넣고 먹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용과잼을 넣고 하나 드셔보십시오. 용과잼을 바른 기름떡 맛은 어떨까요? 맛있죠? 찰진 맛. 저는 하얀 지름떡 설탕보다 붉은 지름떡 잼이 더 이거. 예. 야. 기가 막히네요 보니까. 맛있게 먹어서 좋네요. 아니 왜 이런 좋은 정보를 왜 이제서야 알려주신 거야 대체? 글쎄요. 근데 이제 안에 용과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팬케이크 안에도 이 용과 씨, 예. 요거 이 보이시죠? 요거. 예. 요게 먹을 때만 씹혀요. 요 재미, 요 재미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죠. 일반 팬케이크보다는. 자 이렇게 용과를 이용해서 오늘 주스도 만들어봤고 잼도 만들어봤고 이렇게 기름떡부터 팬케이크까지 정말 다양하게 재미있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오늘 용과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뭔가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직 저기 소비자들이 용과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게 느끼시는데 용과는 건강식품으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셔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산에 비해 당도가 높고 품질도 좋은 국내산 용과. 수입 과정에서 방부제 처리나 훈증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맛이 변질될 우려가 없고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환절기에 건강한 간식을 찾는다면 비타민C가 가득한 제주산 용과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